봅시다 이제.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오늘 수업을 잘 들어주면 클리닉을 뺄 거고, 수업 태도가 안 좋으면 나 클리닉 할 거야. 클리닉 할 거야. 봅시다. 비슷해. 어제 월수금반이랑 비슷하거든. 비슷한데 조금 아직 시험 대비 안 한 거니까 아쉬운 건 맞아. 아쉬운 건 맞거든. 개인적으로 한 두세 문제 정도를 제외하면 그렇게 막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내가 풀이를 할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 풀이의 목적은 전체적인 시험 범위에 대한 복기야. 정말 등차 수열부터 뒤에 점화식까지, 그러니까 귀납작 증명까지 한번 정리를 문제를 통해서 싹 다 할 거거든. 싹 다 할 거야. 지금 비반 같은 경우는 나랑 쭉 수업을 들었으니까 비반은 뭐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냐면, 과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내가 설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푸는 문제가 있는가. 우리가 소매싱에서 대표 문제랑 레벨 1, 2 문제만 하고 가는데 대표 문제를 벗어나는 문제들이 몇 문제나 되는지, 내가 볼 때 딱 두 문제거든. 여기서 대표 문제, 소매싱 대표 문제 벗어나는 문제는 객관식 마지막 두 문제 빼고 두 문제야. 객관식 마지막 두 문제 빼고는 사실 평이했어 문제들이. 그래서 그걸 봤으면 좋겠고, A반하고 S반 같은 경우는 나랑 수업을 안 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들이 선생님들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을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 번씩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 오늘 수업의 목표는 두 가지야. 두 가지. 첫 번째,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혹은 이 문제에서 무엇이 필요했고 내가 까먹은 게 뭔지를 볼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배운 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요거 두 가지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볼 거니까 한번 해볼게. 그래서 문제마다 필요한 내용을 다 정리하면서 갈 거거든. 내가 볼 때 개인적으로 한 2시간 조금 안 되게 걸릴 것 같아. 2시간 조금 안 되게 걸릴 것 같아서, 만약에 쭉 무난하게 가면은 아무리 늦어도, 쉬는 시간 포함해서 아무리 늦어도 9시 반? 빠르면 9시 조금 넘어서 끝날 수 있으니까 잘 좀 들어주고, 내가 어디를 잘 기억하고 있고 어디를 까먹었는지만 좀 잘 생각을 해봐봐. 한번 봅시다. 이 문제 먼저 풀고 해볼게.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 지금 두 번째 항이 4고 다섯 번째 항이 13인 등차 수열이라 그랬어. 근데 일곱 번째 항을 구해달래. 두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 가려면 공차 몇 개 더하면 되는 거니? 3개 더하면 되는 거 맞니? 근데 지금 4에서 13 되려면 얼마 더해야 돼? 이게 9랑 똑같겠네. 그래서 공차가 얼마? 3이 될 거고, 그럼 일곱 번째 항 구해달라면, 일곱 번째 항 되려면 공차 몇 개 더하면 돼? 2개? 그러니까 6 더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6 더해서 19가 답이지. 한 번만 보고 갑시다. 선생님이 등차 수열에 대해서 정리 한 번만 하고 갈게. 이따가 뒤에 문제 풀 때도 좀 필요해서, 나 등차 수열 다 아는데 라고 해도 한 번만 들어봐줘. 이것까지 정확하게 아는데, 정확하게 알면 너무 잘 하고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선생님이 항상 수열의 기본은 뭐라고 강조하고 있냐면 나열이라고 강조하고 있거든. 나열. 이렇게 나열하는 걸 우리가 수열이다라고 부를 거고, 우리 등차 수열이다라고 했으니까 각 항의 차이가 D로 일정한 수열들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다라고 부르겠지. 그래서 우리 일반항을 구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n-1개 더한 거다라고 쓸 텐데, 이렇게 절대 안 쓸 거라고 그랬지? 일반항 이런 거 절대 안 쓸 거야. 우리는 이제 뭘 빨리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일반항은 몇 차식?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다라는 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무조건 n에 대한 1차식, 요런 꼴로 표현이 되겠지. 요런 꼴로 표현이 될 거야. 그때 요 1차항의 개수가 뭐랑 똑같아? 뭐랑 똑같아? 이게 공차랑 똑같다. 그래서 우리 공차에다가 냅다 n 붙여줄 거고, 굳이 초항 안 쓸 거다라는 거지.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일반항을 찾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쓸 거야? 공차가 3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일반항 A에는 공차에다가 냅다 n 곱할 거고, 특정한 항 하나 쓸 거야. 두 번째 항이 4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2 집어넣어서 4가 나오도록, 어차피 1차식이니까 적당한 수를 더하거나 빼면 되지. 그래서 지금은 얼마를 빼면 돼? 2를 빼주면 되니까, 만약에 일반항을 찾을 거라면 이렇게 쓸 거고, 하나 더.
SN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만들어지? 등차 수열의 합은 항상 n에 대한 몇 차식? 2차식이 만들어질 거야. n에 대한 2차식이 만들어질 거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상수항이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상수항이 0이어야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만들어질 거고,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은 상수항이 0이 아니었다. 그리고 하나 더,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랑 똑같아? 아니면 반대로 얘기해볼까? 어떤 등차 수열의 합의 최고차의 개수가 A면 이 등차 수열의 공차가 얼마가 돼야 돼? 무조건? 최고차의 개수의 2배가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 내신에서는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 내가 수능을 가르치는 친구들한테는 제발 쓰지 말라 그러거든. 이 제발 외우지 말라 그래. 수능에서는 이걸 쓰는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몰라도 되는데, 우리가 내신에서는 일반항, 부분합을 가지고 일반항 어떻게 구하냐면 n번째 항까지 합해서 n-1번째 항까지 합으로 구하잖아. 물론 이렇게 되는 거는 두 번째 항부터인데, 이렇게 일일이 등차 수열 합을 가지고 일반항 찾는 거 계산하고 있으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이런 데서 실수 많이 생긴다 그랬지.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이때 우리는 뭐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마치 어떻게? n에 대한 1차 함수처럼 문제 풀 수 있어야 되고, 등차 수열의 부분합은 n에 대한 2차식이니까 마치 어떻게? 2차 함수처럼 문제 풀 수 있어야 돼. 이거 못하면 어려운 문제들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접근 못한단 말이야. 오늘 객관식 마지막 문제가 저거랑 관련된 문제였어. 내가 비반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험 대비할 때부터 내가 이제 함수로 문제 푸는 거 할 거라 그랬거든. 우리 반 이제부터 슬슬 시작할 거고 오늘 몇 개 보게 될 거야. 하나만 더 봅시다. 하나만 더 볼게. 등차 수열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게 이렇게 있을 때, 등차 수열 일정한 간격으로 건너뛰어도 무슨 수열 만들어져? 등차 수열 유지돼. 하나 더, 일정한 개수로 묶어도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해도 무슨 수열 유지돼? 등차 수열 유지돼. 이거 모르면 안 돼. 학교 내신에서는. 여기 지금 우리 학교 이번에 푸는 기출문제에서는 저거랑 관련된 문제가 안 나와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1번은 등차 수열 어렵지 않게 복습했고, 2번은 등비 수열 복습을 좀 해봅시다. 등비 수열 복습. 이게 사실 문제가 좀 안타까워. 숫자를 좀만 더 이쁘게 줬으면 좋았을 텐데 뭐 어렵지 않으니까. 등비 수열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라 그랬으니까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 1개 곱한 거고,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비 2개 곱한 거고,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비 3개 곱한 거고. 사실 나는 등비중항을 써서 문제 푸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얘는 등비중항 써봤자 숫자가 좀 이쁘지가 않아서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데, 하나만 좀 하고 가볼게. 하나만 좀 하고 가봅시다. 자, 등차중항, 등비중항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는데, 만약에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A1, A3, A5 이렇게 골라도 이거 무슨 수열 유지돼야 돼? 등차 수열 유지되는 거 맞니? 등차 수열 유지되니까 A1 더하기 A5는 등차 중앙에 의해서 뭐가 성립해야 돼? 이 둘의 가운데 1 더하기 5하면 6이니까 가운데 번째 항의 2배랑 똑같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뭐라고도 말할 수 있냐면, 얘 뭐랑도 똑같을 거냐면 A2 더하기 A4도 이 A3랑 똑같겠지. 이렇게 등차 중항 가지고 문제 나중에 편하게 풀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원래 내가 기출문제를 원래 오늘 2개를 풀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풀이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하나만 할 거라 등차 중항 이렇게 해결할 거라는 거. 그럼 내가 등비 수열이라면, 만약에 얘가 등비 수열이라면 A1 곱하기 A5가 뭐랑 똑같냐면, 등비 중앙에 의해서 둘의 가운데 1과 5의 중앙이니까 A3의 제곱과 똑같은 거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A2 곱하기 A4도 A3의 제곱이랑 똑같을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을 거냐면, 얘 A2 곱하기 A3는 뭐랑 똑같을까?
이거 등비중앙에 의해서 2와 3의 가운데 번 재앙 할 수 있다고. 2와 3의 중간이니까 2.5인 거 맞니? A 2.5의 제곱하고 똑같다고. 그럼 A1 곱하기 A4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등비중앙에 의해서 1과 4의 가운데 번 재앙 A 2.5의 제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A1, A2, A3, A4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로그 2의 A의 2.5번 재앙의 4제곱이랑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사실 숫자가 안 이뻐가지고 이렇게 푸는 게 더 시간이 그렇게 막 다이나믹하게 빠르진 않은데 만약에 얘가 A5까지 있었다면 좀 더 문제가 이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만 더 보고 갈게. 내가 등비수열에서 너네들 꼭 좀 기억했으면 하는 게 하나가 있거든. 등비수열에서 꼭 좀 기억했으면 하는 게 만약에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부분합 SN의 SO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5로 주어져 있고 10번째 항까지의 합이 10으로 주어져 있고 20번째 항을 구해달라 그랬어. 2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달래. 얘를 구해달래. 어떻게 계산해야 되니? 어떻게 계산해? 자, 등비수열 합이니까 SO는 R-1분의 초항에 아래 5제곱 빼기 1이라고 써서 얘가 5고 S8, S10은 R-1분의 A에 아래 10제곱 빼기 1은 10 이렇게 계산하니? 이거 내가 미안해. 숫자 좀 바꿀게. 15로 바꿀게. 이렇게 해서 풀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풀면 안 돼. 우리 뭘 이용할 거냐면 등비수열은 뭔 짓을 해도 등비수열이거든. 등비수열은 뭔 짓을 해도 등비수열이야.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 5개를 묶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5개를 똑같이 묶었어. 5개씩. 이렇게 묶어도 얘네들이 무슨 수열 유지된다고? 등비수열 유지된다고. 지금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5야. 얘가 5야.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15니까 여섯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는 10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맞니? 그러니까 무슨 수열?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라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야. 그럼 11번째 항부터 5개, 15번째 항까지 더한 거는 뭐가 되겠니? 얘도 공비가 똑같이 2인 등비수열이 될 테니까 얘는 20이 되겠네. 이렇게. 그럼 16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의 합. 얘도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 될 테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다? 40이 되겠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 그러면 요거 다 더한 게 답이 돼서 75가 답이 되겠지. 그리고 등비수열,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뭔 짓을 해도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을 제곱해서 수열을 만들어도 등비수열, n제곱해도 등비수열, 역수를 취해도 등비수열, 방금처럼 몇 개씩 묶어도 등비수열. 이거 알고 문제 푸는 거랑 모르고 접근하는 거랑 천지 차이니까 이번에 시험 대비할 때, 내신 대비 교재 풀 때 신경 쓰면서 문제 좀 잘 풀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고. 이런 계산은 웬만하면 하지 않을 거야. 그것만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3번 봅시다. 12번까지 조금 지루해서 그냥 이렇게 복습하면서 간다고 생각하고 갈게. 자, 수열의 합에서는 선생님이 계속 신경 썼으면 하는 게 요거라 그랬지. 찢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빨리 신경 써야 되는 게 시그마 모양 같으면 얼마든지 합칠 수 있다라는 거. 시그마의 모양이 같으면 얼마든지 합칠 수 있어. 항상 계산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만 찢을 수 있어서 이렇게 제곱이나 곱하기 나오면 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다? 전개밖에 없다고. 전개밖에 없어. 그럼 얘는 지금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로 다 똑같으니까 빨리 K는 1부터 10까지로 해서 다 합칠 생각했어야 되는 거지. 얘는 전개해서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9로 바꿀 거고 얘는 마이너스 6을 그냥 분배하면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고 얘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으로 처리해서 이거 없애고 갔어야지. 없애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제곱만 남겠다. 그럼 얘는 이제 공식이라서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이 될 텐데
항상 좀 끝까지 계산해줘. 여기 시그마 계산하는 거 시간 아깝다고 안 해버릇하면 나중에 시험에서 학교에서 숫자 지저분하게 내면 당황할 수 있어서 약분해서 해버릇하면 되는데 우리 K는 1부터 10까지 K 세제곱은 워낙 많이 나오잖아. 사실 385라는 거 좀 외우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4번. 4번은 문제가 너무 쉬워서 나온 김에 우리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5개 한 번만 좀 복습하고 갑시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총 6개를 배워. 6개를 배우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제껴두면 나머지 5개는 좀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자, 봅시다. 첫 번째, 우리 고등학생이라면 삼각형의 넓이를 항상 이게 최우선적으로 생각이 나야 되는 거야. 우리 고등학교 2학년이 됐다면 이제부터 무조건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그냥 쓸게.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 C가 돼야지.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A라고 해봅시다. 우리 이 정도는 다 알잖아? 이제부터 항상 우리 반시계 방향으로 꼭지점 써줘야 되고 마주보고 있는 변과 각의 꼭지점에 알파벳 맞춰줘야 되고 그럼 우리 두 변의 길이랑 끼인 각을 알면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sin A 이게 우리한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되는 거지. 자, 다음 두 번째. 선생님이 이번 딱 시험 기간까지만 기억했으면 하는 공식이야. 이번 내신 대비 때는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 언제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선생님 공식 외우라고 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이번 시험 기간에는 교과서에서도 잘 나오고 공식이 어렵지 않으니까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외접원의 반지름이 R일 때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돼? 얘가 있었어.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인 법칙으로 만드는 거거든. sin A. 우리가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면 무조건 사인 법칙 쓸 거잖아. 사인 법칙 sin A분의 A가 2R이지. 2R이잖아. 그래서 sin A가 뭐랑 똑같냐면 2R분의 A랑 똑같아. 그래서 요거 대신에 2R분의 A를 집어넣으면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거지. 뭐 공식을 외우지 않더라도 이번 시험 대비 때 이렇게 만드는 건 할 줄 알아야 돼.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쓰는 방법. 또 여기서 파생된 게 뭐가 있었냐면 이것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어차피 좀 기억할 거면 기억해도 좋을 만한 거. 내신 문제들이 좀 다 치사하잖아. 삼각형의 넓이 2R 제곱 곱하기 sin A 곱하기 sin B 곱하기 sin C로도 구할 수 있어. 당장 너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부터 시험 대비 교재 들어갈 거 아니야. 삼각함수 활용. 그때 당장 이거 쓰는 문제가 몇 문제 나오는지 너네가 한번 체크해보라고. 시험 대비 들어갔을 때 이 정도 알고 가는 친구들 얘도 어렵지 않아? 여기서 쓴 거야. sin A가 2R분의 A랑도 똑같은데 sin A 오른쪽으로 넘기면 변의 길이 A가 2R 곱하기 sin A랑 똑같지? 이거랑 똑같잖아. 그래서 B 대신에 2R sin B, C 대신에 2R sin C 집어넣으면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공식이었어. 그래서 시험 대비 때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 얘도 이제 이번 시험 대비 때는 꼭 좀 기억해야 되고 나중에도 어렵지 않아서 잘 쓰는 공식 중에 하나인데 뭐 굳이 억지로는 안 외워도 되는 헤론의 공식이라는 게 있었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원래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사인 값 구한 다음에 계산하면 되는 건데 시간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기억하자고 했었어. 스몰 s라는 걸 정의할 건데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세 변의 길이의 합을 2로 나눈 걸로 정의할 거고 그러면 넓이 라지 s는 선생님 일부러 넓이라고 쓸게 헷갈릴까 봐 루트에 s 곱하기 변의 길이 하나씩 빼면서 곱해주면 되는 거. 이미 공부를 많이 했던 친구들은 여기저기서 워낙 많이 쓰는 공식이기 때문에 이미 잘 기억하고 있을 거고 내가 기억하고 있지 못하면 반드시 이번 시험 대비 때는 할 수 있어야 돼. 네 번째, 이거는 뭐 여지없이 굉장히 중요한 거, 모르면 안 되는 거 뭐였냐면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 때야.
문제에서 내저번 나온다? 내저번 나오면 그냥 100% 이거 쓰면 되는 거지. 100%. 선생님이 공식 증명하는 거는 예전에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바로 공식을 쓸게. 2분의 1에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에다가 반지름의 길이 r 곱하면 된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쓸 거냐면 넓이를 구하는 식 하나를 알고 둘레를 알 때 같다라고 세우고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으로 많이 썼어. 다섯 번째는 공식은 쓰지 않을게. 다섯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슈레이스 포뮬러라고 신발끈 공식이라는 게 있었지. 좌표를 알 때야. 좌표를 알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인데 이것을 뭐라 그랬냐면 삼각형뿐만 아니라 N각형 공식 구할 때 다 쓸 수 있어. 좌표를 5개 주고 오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신발끈 공식으로 똑같이 오각형 공식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사실 삼각형보다는 그 이상에서 조금 더 파워풀한 공식인데 조심해야 될 거 하나만 지킨다면 반드시 삼각형은 아무렇게나 써줘도 되는데 N각형은 좌표 써줄 때 반드시 반시계 방향으로 순서대로 잘 써줘야 돼.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된다라는 거. 신발끈 공식 정도는 요 5개는 이번 시험에서 여지없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 진짜 넓이 계산하는 거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래서 5개 정도는 반드시 좀 잘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얘는 이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넘어갑시다. 선생님 공식 외우라고 하는 거 정말 싫어하지만 기억하면 도움 될 거야. 시간도 아깝고 어렵지 않으니까 저 정도는 좀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 5번은 넘어갈게. 5번은 뭐 너무 간단하니까 넘어가고. 6번 같은 경우도 문제를 많이 푼 친구들은 충분히 잘 하는데 문제 풀기 전에 선생님이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선생님이 이제 기준을 좀 잡아줬었어.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이제 기본기가 좀 약한 상태일 때 문제를 딱 보고 여기서 뭘 써야 되는가를 판단하는 게 항상 제일 힘든 거거든. 우리가 보통 세수가 주어져 있을 때 세수가 주어진 상태에서 세수가 등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가 나왔을 때 어떨 때는 못 쓰고 어떨 때는 못 쓰니까 헷갈린단 말이야. 그 기준을 좀 정확하게 내가 잡아줬었어. 어떻게 잡을 거냐면 특정한 세수가 주어져 있을 때랑 일반적인 아무거나 세수가 주어져 있을 때로 구분하면 돼. 사실 아무렇게나라기보다는 일반적인이라고 말하는 게 좀 학술적인 용어인데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좀 힘들어해서 자, 특정한 세수라는 게 무슨 말이냐? 특정한 세수 만약에 식의 형태로 줬거나 뭐 예를 들어서 x-2, x, 2x 플러스 이렇게 식의 형태를 줬거나 지금처럼이야. 두 근, 뭐 근의 관계 이런 형태로 주면 이건 특정한 세수를 준 거라고. 아무렇게나 세수, 그냥 세수 ABC. 뭐 이렇게 아니면 세수 ABC라는 말도 안 줘. 그냥 세수라고만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구분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특정한 세수가 주어져 있으면 내가 무조건 뭘 쓸 거라고? 등차 수열이면 등차 중앙을 쓸 거고 등비 수열이면 등비 중앙을 쓸 거야. 이미 형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식을 얻어내면 되는 거지 표현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거든. 다시 특정한 세수가 주어져 있다는 건 내가 표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문제에서 주어진 표현 상태를 그대로 쓸 거다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일반적인 세수가 나와 있으면 뭐부터 해야 돼? 표현부터 해야 되는 거지. 표현부터 해야 돼. 그럼 표현을 할 때 세수면 ABC라고 문자를 3개를 쓰는 건 너무 귀찮으니까 문자의 개수를 줄여서 쓸 거라고. 그래서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게 수학은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게 관건이다. 그래서 만약에 등차 수열이면 어떻게 둘 거야? 세수를 A-T, A 플러스 T 이렇게 대칭의 형태로 둘 거야. 안 그러면 계산 안 된다고. 만약에 등비 수열이다 라고 하면 대칭의 형태를 써도 되지만 내가 계속 너네 최면 걸듯이 얘기하잖아. 분수를 혐오한다고. 대칭으로 해서 분수를 만드는 것보다 분수가 안 나오고 차라리 대칭이 아닌 게 좋아서 이렇게 놓겠다고.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해야 되고, 만약에 내수야, 등차 수열이 4개의 수다라고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든 대칭을 만들고 싶어서 어떻게 써야 돼?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로 놓고 문제 풀어야 되는 거지. 대칭 형태를 쓰지 않으면 문제가 안 풀린단 말이야. 그래서 좀 기준을 잡고 갑시다. 그래서 얘는 문제를 풀어보면 지금 알파, 피, 베타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특정한 세수라고. 왜? 알파, 베타가 요 방정식의 근이잖아. 그래서 등차 중앙을 만족해야 되는 거지. 얘는 등차 중앙을 만족해야 돼서 두군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가 P랑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근각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기다 바로 쓸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6이랑 똑같으니까 P 값이 어렵지 않게 구해질 거고, 알파 Q 베타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등비 중앙에 의해서 양 끝에 두 수의 곱이 Q 제곱과 같다. 근데 또 마찬가지로 근각의 관계에 의해서 얘가 2Q-1이라고 똑같잖아. 그래서 Q가 1이라는 거, P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 교과서 문제들 풀 때 잘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7번도 어렵지 않은데 한 번만 볼게. 선생님이 이제 계속 내신형 문제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특히 도형 문제이면 반드시 눈으로 보고 좀 풀자라는 거지. 그림 그려서 눈으로 보고 풀 거고,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을 이제 친구들이, 우리들이 공부할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언제 사인 법칙을 써야 되고 언제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야. 고민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다 써보는 거야. 다 써볼 생각해. 내가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생길 거거든. 그래서 항상 마음속으로 코사인 법칙은 늘 쓰는 거고 사인 법칙은 이런 때 쓰는 거다라는 느낌이 좀 잡혔으면 좋겠거든. 우선 그림은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 점 찍어준다라는 거. A 찍었으면 B, C 이렇게 찍어줄 거고,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알파벳 맞춰줘야 되니까 반드시 이렇게 써줄 거야. 지금 문제에서 얘가 30도고 얘가 105도고 그냥 그림 뭐 잘 막 그려도 돼. 105도고 그럼 여기도 알 수 있지. 세각압이 180도가 돼야 되니까 여기 45도인가? 이렇게. 그리고 C가 4루트 1에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달래. 그럼 외접원 얘기가 나오는 순간, 선생님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외접원 나오는 순간 그냥 고민 없이 100% 사인 법칙인 거지. 100% 사인 법칙을 쓸 거고,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를 굳이 그림까지 그려서 푸는 건 뭐 때문이냐면 사인 법칙의 느낌을 잡으라는 거야. 사인 법칙은 항상 마주보고 있는 각과 변의 관계로 쓸 거다라는 거지. 사인 45도분의 4루트, 지금 어차피 마주보고 알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 요 둘의 관계밖에 없는 거니까 쓸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사인 45도분의 4루트 2가 뭐랑 똑같아?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2r하고 똑같아. 선생님이 이제 기본기 문제들을 좀 무시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서 사인 법칙이 이렇게 마주보는 관계로 쓰이는구나가 체득이 돼야 어려운 문제에서도 여기서 사인 법칙 쓰면 뭔가 얻어낼 게 있겠다, 여기서 뭘 쓰면 뭘 얻어낼 수 있겠다가 체득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쉬운 문제들 너무 무시하지 말고 잘 공부했으면 좋겠고, 8번 12번까지는 좀만 빨리 갈게. 8번 봅시다. 수열의 기본 뭐다? 무조건 나열이야. 수열의 기본은 무조건 나열이야.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무조건 나열부터 했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이제 시그마 얘기할 때 항상 뭐라 그랬냐면, 시작하는 항해번호, 끝나는 항해번호, 식의 형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어.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거든. 첫 번째 항부터 쭉 해서 2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고 싶다. 근데 지금 형태가 이상하게 주어져 있는데, 문제를 많이 푼 친구들은 뭘 빨리 체크했었을 거냐면, 얘가 뭐다? 2k-1이 홀수고 2k가 짝수다라는 게 이제 빨리 체크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홀수 짝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열해보면 k에다가 1 집어넣으면 k에다 1 집어넣으면 a1 더하기 a2 이렇게 나왔을 거고, k에다가 2 집어넣어보면 a3 더하기 a4 이렇게 나왔겠네. 하나만 더 해볼까? k에다가 3 집어넣어보면
A5 더하기 A6 이렇게 나왔겠지. 그럼 내가 원하는 게 지금 어디까지냐면 A20까지잖아. 20이 되기 위해선 여기다가 얼마를 집어넣었어야 돼? K에다가 10 집어넣었으면 됐겠네. 요것만 체크하면 되는 문제였지. 그래서 N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되는 문제였다? 10을 집어넣으면 되는 문제였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110이다라고 찾을 수 있을 거야. 만약에 8번을 틀린 친구가 있거나 포기한 친구들이 있다면 끈기를 길러야 돼. 해봤으면 된다고. 그 다음에 9번 봅시다. 선생님이 진짜 많이 수업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도형 문제가 나오면 그냥 우선 겁먹고 들어가. 지금 9번 문제를 틀린 친구들이 꽤 많거든. 근데 뭐 막 이렇게 반성하고 막 이러라는 게 아니라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해. 우리가 이제 겁을 좀 없애야 돼. 겁을 좀 없애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계속 체득을 해야 되거든.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문제에서 BP제곱하고 CP제곱 구해달라고 그랬잖아. 얘가 뭐니 얘가? 이게 지금 외접원의 지름이지. 이게 체크되는 순간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보여. 맞니? 지금 삼각형 ABC가 대놓고 주어져 있는데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잖아. 외접원의 지름이라고. 삼각형 ABC가 있는 상태에서 외접원의 지름이 나왔다? 고민 없이 뭘 쓸 거야? 사인 법칙 쓰면 되겠네. 사인 법칙 쓰면 외접원의 지름이 구해질 거야. 그 다음 또 하나. 원에서 우리 빨리 체크해야 되는 거, 항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직각삼각형 찾는 거거든. 지름과 원위의 한 점을 잡으면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야. 그러면 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순간 여기가 2루트 6이라는 거 아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BP는 그냥 거저 먹는 거네. 그러니까 사실 사인 법칙 쓰면 끝나는 문제야. 맞니?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그럼 지금 뭐 각을 하나 잡아가지고 뭐 여기를 잡던 세변의 길을 아니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값을 하나 구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거든. 지금 이거 무슨 삼각형이지? 이등변 삼각형인 거 맞니? 선생님은 비반 친구들은 나랑 문제 풀면서 내가 많이 연습하라고 시킨 게 있잖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쓰지 말고 직각삼각형 이용해서 푸는 거. 우리는 이거 직각삼각형 이용해서 풀어버릇 했어야 돼. 이렇게 수선해발 하나만 내려보면 항상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꼭지각에서 밑변에 수선해발을 내리면 어떻게 돼? 수직 이등분 되는 거지. 요 길이가 루트 6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요 길이 얼마? 루트 3 나오나? 맞니? 9에서 6 빼면? 그럼 내가 여기 세타라고 잡아볼게. 이렇게 잡으면 사인 세타 바로 나오는 거 맞니?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니까 3분의 루트 3이네.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항상 마주보고 있는 거야. 세타랑 마주보고 있는 변의 관계 3. 그래서 사인 여기다 그냥 쓸게. 사인 세타분의 3이 2r 이렇게 되겠네. 그럼 루트 3분의 9니까 3루트 3 나오나? 2r이 3루트 3 나오네. 여기가 3루트 3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27에서 24를 빼니까 여기 루트 3 나오나? 그래서 27 더하기 3이 돼서 30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겁먹지 말고 항상 도형 보면 되게 겁먹게 되잖아. 했으면 좋겠고 10번은 개인적으로 별표를 좀 쳐놓고 만약에 틀린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에 시험 대비하면서 반드시 잘 챙겨야 되는 문제야. 정말 잘 챙겨야 되는 문제거든. 내신에서도 단골로 나오는 패턴의 문제고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도 단골로 형태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거든. 지금 문제에서 AP의 길이를 구해달래. 요 길이 구해달래. X. 사실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데 뭐 정도는 보고 갔으면 좋겠냐면 4대 6이고 2대 3이잖아. 이게 뭐야? 각의 이등분선 정리야. 지금 이 둘이 각 같아. 이게 보통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으로 나왔을 때 문제를 주는 방법이 얘를 안 주고 4, 6, 2, 3으로 준 거 과잉 친절이야.
과잉 친절이래. 보통 이렇게 안 줄 거야. 가계 이등분선 주고 왜 하나만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꼬아서 줄 수 있을 거거든. 그래서 가계 이등분선 정리는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고, 문제가 나오는 출제된 형태가 두 가지거든. 쉽게 출제되는 형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각을 주는 거야. 보통 이 전체 각을 60도나 120도나 90도로 주는 경우. 맞아? 본 적 있니?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30도, 30도 이렇게 주어진다면 그때는 2, 3을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에는 뭘 쓸 거냐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다를 쓰게 될 거야. 다시 전체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60도가 뭐랑 똑같아? 요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30도, 요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30도를 이용해서 쓰는 일종의, 계산해보면 조합평균이 나와서 조합평균 공식으로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지금 이 문제는 여기가 가계 크기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르게 풀 수밖에 없어. 지금 봐봐. 문제에서 길이에 대한 정보만 잔뜩 주고 있거든. 선생님이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을 어떻게 쓸 거냐를 기준을 두 가지씩 잡았었거든. 사인 법칙은 첫 번째,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면 무조건 쓸 거야. 코사인 법칙은 첫 번째, 늘 always 항상 쓸 거다. 항상 쓸 건데, 만약에 굳이 그래도 비교를 하자면 사인 법칙은 가계 정보가 많이 주어져 있을 때 쓸 거고, 코사인 법칙은 길이에 대한 정보가 많이 주어져 있을 때 코사인 법칙을 쓸 거라 그랬거든. 그럼 지금 얘는 길이만 잔뜩 준 거니까 빨리 무슨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코사인 법칙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코사인 법칙에서 정말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길이가 됐던 변이 됐던 하나의 값을 여러 가지 도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를 많이 써. 지금 얘는 x를 끼고 있는 삼각형과 x를 끼지 않은 삼각형의 공통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뭐니? 그게 각 B야. 삼각형 ABC에서 각 B 표현할 수 있고, 또 뭐 표현할 수 있어? x를 끼고 있는 삼각형 ABP에서도 각 B를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코사인 B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다라는 거야. 첫 번째는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B 어떻게 표현돼? 2배. 우리 항상 이렇게 쪼르륵 쓸 거잖아. 내가 지금 이 길이가 5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6, 5, 4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고. 2배에 6 곱하기 5분의 6의 제곱, 5의 제곱, 빼기 4의 제곱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요 삼각형 ABP에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삼각형 ABP에서는 6, 3x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2 곱하기 6 곱하기 3분의 6의 제곱, 3의 제곱 빼기 x제곱, 이 둘이 같다로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이 코사인 법칙 할 때 굉장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야. 길이를 공통으로 표현하거나 각을 공통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코사인 법칙에서 많이 쓰게 될 거다. 지금 이 문제는 전형적으로 꼭 기억해야 되는 문제니까 반드시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계산은 생략할게. 계산하면 3루트 2가 나올 거야. 3루트 2. 얘는 정말 중요한 문제다. 그 다음에 11번. 이제 점화식 문제여가지고, 점화식 문제여서 조금 이렇게 중요도가 제일 고에선 높지 않은데, 운유고도 지금 진도가 느려가지고 점화식이 들어가려나 모르겠다. 근데 이제 솔토고는 여기가 너무 중요하게 쓰일 거야. 점화식이 들어가는 학교들은 늘 항상 좀 키포인트로 되는 문제들이 여기서 나와서, 선생님이 점화식에서는 꼭 뭐에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그랬냐면, 이런 문제들 풀 때 나중에 제일고도 우리가 수능을 볼 거라면 이런 문제들 잘 체크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런 점화식 문제들 어떤 값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절대 이 숫자에 현혹되면 안 된다 그랬어. 숫자에 현혹되면 안 되고 반드시 뭐에 포커스를 맞출 거다? 변화에 포커스를 맞출 거라고. 어떻게 변해 나가는지에 포커스를 맞출 거야. 지금 첫 번째 항이 6이거든. 지금 각 정육면체의 넓이, 면적의 개수, 건널비를 AN으로 놓을 거니까
얘는 넓이가 1인 게 6개라서 6이야. 그럼 얘는 A1에서 몇 개가 늘어났는지를 생각을 해보자고. 뭐 이미 14라고 주어져 있긴 한데 몇 개가 늘어났는지 한 번만 세보면 요 밑에 면이 감춰졌는데 여기 그대로 밑에 여기 하나가 그냥 그대로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그럼 몇 개가 생긴 거냐면 요 뒤에 하나 둘, 요 위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앞에 2개, 밑에 하나. 그래서 몇 개가 생겼어? 8개가 생겼어. A1 6개에서 추가로 몇 개가 생겼다? 8개가 생겼다고. 8개가 생겼다고. 그럼 A3는 얘도 변화의 포커스를 맞춰야 돼. 6 더하기 8에다가 몇 개가 생겼는지 체크를 해볼 거야. 밑면 2개가 가려졌거든. 그게 여기 그대로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새로 생긴 것만 생각을 해보면 위에 하나, 앞에 하나, 왼쪽에 하나, 요 뒤쪽에 3개, 이렇게 3개 있겠지? 여기 맞네? 이렇게 되어 있지? 뒤쪽에 3개, 앞쪽에 3개, 밑에 여기 하나, 이렇게. 그래서 세보면 몇 개가 늘어났어? 10개가 늘어났다고. 무조건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그랬어. 무조건 첫 번째 항은 6이고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몇 개가 늘어났냐면 8개가 늘어났다고.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서 몇 개가 늘어났어? 10개가 늘어났다고. 이렇게 했을 때 10번째 항을 유추할 수 있는 거지. 그럼 10번째 항은 6 더하기 8 더하기 10 더하기 지금 무슨 수열이야?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네.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야. 그럼 첫 번째 항이 6이다 라고 생각해보면 쭉 가서 어디까지 더하게 되겠니? 2를 몇 개 더하면 돼? 9개 더하면 되는 거 맞아? 우리 항상 항해번호 잘 써야 돼. 그래서 24까지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이것도 이상한 짓 하면 안 돼. 막 일반항 찾고 하지 마. 제발. 이거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차 수열의 합이잖아. 등차 수열의 합 2분의 첫 번째 항. 우리 항상 1 더하기 100으로 갈 거잖아. 마지막 번째 항 곱하기 항의 개수 몇 개? 10개. 이렇게 가져야지. 그래서 150이 답이야. 우리는 항상 일반항 안 찾아.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된다. 12번까지 하고 싶시다. 12번까지가 어렵지 않으니까. 13번까지 하고 싶게. 13번까지 어렵지 않으니까. 13번까지 하고 싶시다. 지금 요 12번 같은 문제가 우리가 이제 상학함수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상학함수가 익숙한 친구들은 너무 쉬운 문제고, 상학함수가 익숙하지 않으면 뭘 해야 될지 당황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 자, 우선 첫 번째. 삼각형 ABC라고 나오고 이렇게 두 각의 합이 나오면 고민 없어. 뭘 쓸 거야?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얼마다? 파이다를 쓸 거지.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파이다를 이용해서 각변환할 거다. 이거는 고민 없이 파이 마이너스 A로 바꿔줘야 되는 거지. 그럼 코사인 여기다 한 번만 쓸게. 코사인 이거 한 번만 정리할까? 정말 진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정리합시다. 한 번만. 사인 파이 마이너스 A 뭐랑 똑같아? 사인 파이 마이너스 A 사인 A랑 똑같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는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코사인 A랑 똑같아. 하나만 더 얘기할게. 하나만 더. 만약에 삼각형 ABC 혹은 사각형 ABC의 각이다라고 하면 잘 기억해줘. 뭐 삼각형 ABC가 됐든 사각형 ABC가 됐든 상관없어. 그러면 삼각형 ABC라고 했을 때 사인 A가 가질 수 있는 범위 어떻게 돼? 사인 A가 가질 수 있는 범위. 원래 사인이 가질 수 있는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야? 마이너스 1에서 1이지. 삼각형에서도 그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가질 수 있어? 0에서 1까지만 가질 수 있어. 간단하게 생각해봐. 2, 4분면의 각이잖아. 2, 4분면의 각이니까 사인은 음수값 못 가져. 코사인은 그렇지 않지? 코사인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다 가질 수 있어. 하나만 더 해봅시다. 하나만 더. 꼭 기억해줘. 사인 A가 2분의 1이래. 삼각형 ABC에서 사인 A가 2분의 1이야. A 얼마? A 얼마? 나도 수업 안 한다. 빨리. A 얼마? 사인 A가 2분의 1이야. 아, 왜 못하는 거야?
30도 하나야? 30도 하나야? 아니야. 150도도 될 수 있지? 맞아?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틀려오는 경우 정말 많아. 사인 A가 30도래. 아니, 사인 A가 2분의 1이래. 각 A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30도 하나 쓰고 지나가서 틀려오는 애 정말 많다고. 만약에 조건이 더 있어서 저 둘 중에 하나만 될 수도 있는데 사인이 이렇게 나오면 항상 두 개가 나올 수 있어. 왜? 1, 4분면 2, 4분면 사인 똑같다고. 근데 코사인은 아니지. 코사인 A가 2분의 1이다 라고 하면 A는 60도 하나밖에 안 나와. 60도 하나밖에 안 나와. 왜? 왜지? 코사인 15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이거든. 그치?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각을 찾을 때는 사인보다 코사인을 쓰는 게 좋아. 코사인은 확정이 되잖아. 사인은 확정이 안 되고. 근데 이 부분은 약간 심어미적분의 영역이라서 나중에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사인 A가 저렇게 나왔을 때 각이 두 개 나올 수 있다는 것만 잘 씁시다. 그럼 지금 다시 가볼게. 예. 코사인 B 더하기 C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랑 똑같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는 뭐랑 똑같냐면 마이너스 코사인 A랑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사인 A 마이너스 루트 3 코사인 A가 돼서 여기다 그냥 바로 쓸게. 사인 A는 마이너스 루트 3 넘어왔으니까 루트 3 코사인 A 이렇게 올 거야. 이렇게 올 거야. 얘는 사인 B는 2 사인 C잖아. 자, 이제 선생님이 정석적으로 생각하는 거 한 번만 얘기해 볼게. 만약에 내가 이걸 정석적으로 푼다면 사인 B는 2 사인 C를 보고 빨리 우리 각의 B를 보는 것보다는 길이의 B를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사인 B는 2R분의 B,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C는 2R분의 C랑 똑같은데 내가 항상 뭐라 그랬냐면 그냥 사인 B, 사인 C는 냅다 그냥 B랑 EC로 쓰라 그랬지. 어차피 2R 약분 될 테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꿔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냐면 B 대 C가 몇 대 몇이다? B 대 C가 2 대 1이다. 요거 봐달라는 거야 사실. B 대 C가 2 대 1이다라는 걸 봐달라는 거고, 얘는 사인 A가 코사인 A니까 굳이 하면 넘겨서 탄젠트 A가 루트 3 이렇게 봐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조금만 경험치를 가지고 풀어보자고. 이거를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되게 쉽게 느끼는 문제거든. 사인 A랑 루트 3 코사인 A가 같아질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다고. 뭐밖에 없어? 사인 A가 2분의 루트 3이고 코사인 A가 2분의 1인 거밖에 없다고. 이거 말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같아질 수가 없단 말이야. 사실 우리가 상학함수는 이런 경험치 갖고 풀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A 얼마? 60도야. 60도야.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사인 B는 2 사인 C 저렇게 해가지고 삼각형 그려서 풀면 되는 문제인데 조금만 경험치가 있는 친구들은 사인에다가 어떤 값의 사인에다가 2배에서 사인과 같아지는 거 하나밖에 없다고. 이게 뭐밖에 없니? 이게 뭐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진짜 삼각함수는 경험치가 쌓이면 쌓일수록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B 얼마? 90도? C는 그냥 이렇게 해결됐어야 돼. 이렇게 해결됐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굳이 삼각형을 그리면 B가 90도니까 여기가 B. 지금 시계 방향 안 되는데 그냥 할게. 여기가 60도, 여기가 C 30도. 이렇게. 그러면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AB 1, BC 루트 3. 그래서 답이 루트 3이었던 거지. 그래서 삼각함수는 경험치가 좀 중요했다. 그 다음에 13 요거 하나 쉴 테니까 좀만 정신 차려 봅시다. 개인적으로 문제가 조금 더 까다로운 게 나왔으면은 의미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쉬운 문제라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너네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나중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번만 해볼게. 한 번만 해봅시다. 자, 이렇게 도형을 닮은 구조를 가지고 쪼개나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프랙탈 구조라고 부르거든. 프랙탈 구조. 프랙탈 구조는 무조건 등비수열이야. 이제 우리가 경험치를 많이 쌓았으니까 이런 프랙탈 구조가 나오면 얘네들이
등비 수열이다라는 걸 빨리 체크했으면 좋겠고, 등비 수열은 항상 초항, 공비, 항의 개수만 구하면 되는 건데 얘는 문제에서 줄 거야. 지금도 10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줄 거고, 그럼 나는 초항과 공비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으면 되거든. 초항과 공비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으면 되는데 초항은 계산해서 구하면 되는 거고, 이 공비를 보통 어떻게 구하냐면 A1의 값 구하고 A2의 값 구해서 이 둘을 비교해서 공비를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항상 뭘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냐면 베이스가 되는 도형, 베이스 도형의 닮은 비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계산 과정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줄여줄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한 번만 해볼게. 자, 지금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 있어. 거기서 중점을 연결해가지고 삼각형 하나를 만들어서 잘라내겠대. 그래서 이 첫 번째 잘라나가지는 도형을 선생님이 S1이라고 해볼게. S1이라고 해볼게. 그럼 이제 또 똑같이 남은 삼각형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그럼 얘는 요 한 변의 길이가 2겠지? 중점을 연결해서 남은 거니까. 거기서 또 중점을 연결해서 삼각형 하나를 자를 거야. 이걸 S'이라고 해볼게. 그럼 S'이 여기도 나오지? 여기도 나오네. 그래서 두 번째 잘라지는 삼각형은 S' 3개야.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한 번만 써봅시다. 첫 번째 잘라지는 도형은 S1이 한 개야. 이걸 S1이라고 해보고, 두 번째 잘라지는 도형을 S2라고 해보면 얘는 S' 3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3S' 되겠지? 내가 베이스가 되는 도형의 닮은 비를 이용해서 공비를 찾겠다라는 건 S1과 S2긴 한데 지금은 여기 있는 S1과 S'의 관계를 먼저 볼 거야.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면 바로바로 볼 수 있는데 요거를 베이스가 되는 도형의 닮은 비를 이용할 거라고. 자, S1은 어렵지 않아.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잖아. 한 번만 다시 얘기할게. 정말 바로바로 나와야 돼.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된다고? 선생님이 몇 번 얘기했지? 공부를 많이 한 문지기 같은 역할을 하는 계산이라고. 공부를 많이 했으면 외우기 싫어도 외워져야 되는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다. 정말 기억해줘. 나올 때마다 써줘. 나올 때마다 아 맞다 이거 기억해야지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S1은 4분의 루트 3 2의 제곱이라서 루트 3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지금 이 S' 구하는 거 1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봐봐. S1은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에서 중점을 연결해서 잘라낸 도형이야. 맞니? 그래서 내가 이거를 베이스가 되는 도형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베이스가 되는 도형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야. 이게 S1의 베이스라고. 그럼 S'의 베이스가 되는 도형은 얘지, 얘.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 S'의 베이스가 되는 도형이야. 그러면 같은 규칙으로 잘라낸 도형이니까 S1과 S'의 닮은 비는 당연히 뭐랑 똑같겠어? 베이스가 되는 도형의 닮은 비랑 똑같을 거라고. 다시 S와 S'의 닮은 비는 당연히 뭐랑 똑같아? 베이스가 되는 도형의 닮은 비 4대 2랑 똑같을 거라고. 요거랑 똑같을 거라고. 그래서 S랑 S'의 닮은 비는 몇 대 몇이라는 거? 2대 1이라는 게 바로 나오는 거지. 근데 나는 지금 뭘 쓰고 싶냐면 넓이를 쓰고 싶잖아. 넓이. 그러면 S랑 S'의 넓이 비는 몇 대 몇이 되는 거니? 넓이 비는 닮은 비의 제곱비잖아? 2대 1이니까 제곱비인 4대 1이 되겠네. 4대 1. 그럼 공비는 얘를 1로 만들어. 양변 4로 나누면 1대 4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게 공비라고. 그래서 S'은 얼마가 되는 거야? S'이 4분의 1
루트 3이 될 거라고. 근데 그걸 몇 개 곱할 거야? 3개 곱할 거야. 이렇게 곱할 거라고. 이게 우리가 항상 A1을,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을 찾을 때 두 번째 베이스가 되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게끔 문제가 설계가 되거든. 그렇게 안 하고서 문제를 만들 수가 없어서. 그래서 사실 S2를 구하기도 전에 이미 베이스가 되는 도형의 닮은 비가 정해져. 그럼 하나만 열심히 구하면 나머지 구하는 건 일도 아니라고. 그래서 첫 번째 항이 루트 3이고 두 번째 항이 4분의 3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S1과 S2는 공비가 얼마인 거야? 4분의 3인 거지. 그래서 초항이 루트 3, 공비가 4분의 3인 등비 수열의 합이 되겠다.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달라고 그랬지? 10번째 항까지 합이 이거 바로 쓸게. 1 마이너스 공비 4분의 3분의 초항 루트 3 1 마이너스 4분의 3의 10제곱 이렇게. 그럼 이게 4분의 1이잖아. 4분의 1이 올라가면 역수로 오니까 이게 답이 되겠네. 이게 답이 되겠다.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이렇게 베이스가 되는 도형의 닮은 비로 계산했을 때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으라는 거 연습 많이 해보게 될 거거든. 그래서 이것만 꼭 잘 연습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쉬었다가 마저 30분에 마저 봅시다. 추워? 이거 에어컨 좀 줄여줄게.